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위험자산 버블 랠리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10월 자산 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지표나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자산 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먼저 주기적 자산 배분 비중 전략의 기본 나침판이 왼쪽에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코스트의 달걀 모형을 참고하면 지난 금리 사이클에서는 금리 고점 A가 18년 12월, B가 19년 8월, 그리고 C가 20년 3월이었어요. 근데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금리 고점 A가 7월 FOMC가 열렸던 23년 8월, 버블의 최고점 B가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나타냈는데 24년 9월 FOMC에서 연준이 B컷으로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게 돼서 현재 B를 지나갔고요. 앞으로 경제위기 C에 진입하게 되는 B에서 C 구간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B에서 C 구간은 버블의 마지막 랠리가 있을 수 있는데 B 전후로는 미국 증시가 횡보 조정한다 했죠. B 횡보 조정이 끝나면 C까지 마지막 버블 랠리가 있는데 최근에 영상들에서 버블 랠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산을 투자하면 될지 미국 증시, 미국채, 비트코인, 금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달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21일에 원달러 환율 영상에서 쓴 원달러 환율의 단기 차트인데요. 저는 23년 1월서부터 달러를 포트폴리오에 높은 비중으로 편입을 했고 그 당시에 금도 같이 샀었죠. 23년 초반에 영상으로 다 남겨놨었고요. 거의 1년 정도 지나서 24년 1월 정도에 찍은 영상에서 쓴 차트예요. 원달러 장기 차트상으로 이런 식으로 IMF 이후 거대한 삼각세기를 20년 동안 그리고 있었는데 22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삼각세기의 상방으로 돌파하면서 현재 추세를 만들었다. 22년 금리 인상기의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살짝 올라와서 삼각세기 돌파를 리테스트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때쯤에 달러와 금을 편입한 거죠.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새로운 상승 추세의 하단에서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1335원인데 분석을 해드렸던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6월 28일에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고 분석의 전망대로 현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초서부터 이런 식의 상승 채널에서의 꾸준한 상승 분석을 했었고 AC 구간에서는 원달러가 결국엔 상승하면서 C에서 피날레를 찍는다. 1600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1월달서부터 해드렸죠. 그 당시에는 환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때고 환율이 앞으로는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았던 시기예요. 올해 초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을 조명하는 내용이 거의 없었던 시기에 이미 이런 얘기 해드렸고 현재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6월 28일에 자세하게 분석해드렸던 거 잠시만 복습해볼게요. IMF 전에도 환율은 삼각 수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IMF 전에 1996년 정도서부터 이 삼각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IMF 때 피크로 쭉 올랐던 거죠. 그래서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 1850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IMF를 극복을 하면서 다시 안정화가 됐다가 미국의 IT 버블 때 잠깐 반등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 안정화가 됐고요. 2000년서부터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비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혜택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환율도 장기간 동안 이런 삼각세계 수렴하면서 박스권으로 횡보하게 됐어요. 이때는 우리가 경기가 좋았다는 거죠. 환율은 그 나라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수록 그 나라의 국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환율로만 봐도 그렇고 체감하기도 그렇지만 2016년에서 7년 사이가 한국의 국력의 피크를 찍었던 해인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10년서부터 16년 7년까지 장기간 환율은 1100원대에서 하향 안정화 돼 있었죠. 여기 노란색 추세선은 뭐냐면은 환율의 사이클이 있어요. 한 10년 정도 되는 사이클이 있었는데 환율이 이렇게 경제위기에서 올랐다가 다시 안정화됐다가 올랐다가 하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IMF랑 글로벌 금융위 GBC 때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만 보고 분석을 해보면 먼저 경제 위기에서 환율이 많이 올랐다가 다시 하향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서 추세 저항선을 가져요. 그걸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고요. 하락하는 저항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이 있는데 돌파하는 구간서부터는 잘 보면은 이 A에서 C 제가 적어놨죠.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기에 들어가는 시기고 결국에는 경제
경제위기 C로 끝이 나게 되죠. 그 A에서 C 구간 동안 환율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2007년에서 8년 사이에는 이 정도 구간에서 돌파를 했었고,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하락 저항을 돌파하면 결국에는 경제위기 C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드는데, 고점을 만들기 전에 있던 중간 고점이 있어요. 요 보라색 선으로 표시된 중간 고점에서 돌파를 하면 이제 피날레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GBC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600원까지 환율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까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추세가 안정화되고 있었는데, 중간에 보면 한번 오른 장기 수렴의 중간에 고점이 있죠. 이 고점은 중국이 15년도에 위기가 있었고 2015년에서 10년 사이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이때 한번 중간 피크를 찍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큰 추세에서는 이탈하지 않고 내려오는데, 결국에는 또 미국의 A에서 C 구간이 나타나게 되고, 그 구간에서 이 하락 추세의 저항을 돌파하고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가 B가 넘어서 C가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급하게 오르면서 결국에는 이 중간 고점,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 여기를 돌파하면서 피날레를 찍었어요. 그게 코로나19 위기였고요. 당시에 환율이 1300원대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환율은 안정화됐다가 이번에 미국이 40년 만에 디플레이션 사이클에서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는 인플레이션 사이클로 바뀌었잖아요. 1980년대부터 이어져온 디플레이션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그 여파로 인해서 22년에 킹달러 구간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환율도 이렇게 20년 동안 IMF 이후로 안정화되어 삼각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22년도에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물가가 피크를 찍을 때쯤 22년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도 피크를 찍었고, 이때 1440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요게 중간 고점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이 저점에서 중간 고점을 기준으로 하는 상승 채널을 만들게 됐고요. 붉은색으로 상승 채널을 그린 거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6월 28일에 정리를 다 해드린 거예요. 오늘 영상보다는 그때 영상이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궁금하신 분은 6월 28일에 환율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상승 채널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알려드렸지만 초기에는 이 상승 채널 하단을 기어가는 듯이 서서히 오르다가 A에서 C 금리 인하 사이클 적어놨죠. B 이후에 중반 이상이 되면 그때는 위험자산도 마지막 랠리를 하지만 안전자산이 반등을 시작하는 시기예요. 경제 위기를 해지하기 위한 흐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환율도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중간 고점 보라색 부분 있잖아요. 1440원 정고점 부분,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기가 와요. 그 시기가 경제 위기가 거의 임박한 시기다. 경제위기 시기까지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 사이에는 환율이 피날레 구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다.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25년도에 일어날 거다. 경제위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6월 달에 분석을 했을 때는 경제위기 C가 내년 6월에서 7월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 B가 9월 달에 한 거를 알지 못했던 시기고, 6월 달이니까 7월 FMC 정도에 만약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프랙탈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9월 18일에 첫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 속도가 가파를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상태를 봐도. 그런 걸 모두 다 감안했을 때 경제위기 C 구간이 현재는 8월에서 11월 정도로 미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경제위기 구간에는 환율이 피날레 찍는 구간이 오고, 그 환율이 그럼 언제까지 오를 거냐, 이번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그게 전에 GBC에 있었던 고점 있잖아요. 1600원 정도. 이게 아마 강력한 저항선이 되고, 채널상으로도 그 시기상으로 분석해보면 이때쯤이 저항에 걸리거든요. 채널 상단에. 그래서 1600원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것 같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더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고 조정을 받았다가 다음 금리 인상 사이클에 다시 올라서 이런 킹달러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올 예정이고요. 그건 26년에서 7년 정도에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율이 상승 채널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어요. 지금 금리 사이클만 보면 16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저는 23년 1월 달에 달러와 금과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많은 비중을 편입을 하게 됐어요. 당시 기준으로 제 총 자산의 80%를 달러 자산을 편입을 하게 됐고요. 원화로 평가된 자산은 20%밖에 없죠. 그때 제가 편입했을 때 가격을 적어 놓은 거예요. 달러는 환율은 1240원이었어요. 22년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구간에서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아서 하락을 해서 추세를 돌파한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때쯤에 제가 편입을 한 거거든요. 23년 초에. 이때 1240원에 들어가서 평단은 1280원 정도 돼요. 분할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금도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시점 1월달에 온스당 1820불 정도인데, 이것도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이 한 1850불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1월달까지 편입을 완료했는데 평단이 3만불 정도 돼요. 1월달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23,000불이었어요. 이때가 달러와 금과 비트코인이 저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6월달 기준으로는 달러는 1380원, 금은 2380불까지 올라갔고 비트코인은 6만불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10월을 볼까요? 10월에는 달러는 1386원으로 잠깐 내려왔다 다시 올라와서 비슷하지만 더 오를 수 있는 환경에 있죠. 그리고 금은 2750불 정도까지 올라왔죠. 비트코인은 67,000불인데 대선을 전후해서 불플렉을 돌파하면 신고가를 달성하고 랠리가 시작되기 일부 직전이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자산들이 이때쯤에 저점이었다. 1월달에. 저는 1월달부터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제가 투자하고 있는 달러금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다. 과거 영상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고요. 현재는 10월 기준으로 더 자산이 올랐기 때문에 달러 자산의 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게 됐고 원하는 10% 정도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거다. 6월달에 올린 원달러 영상이 반응도 좋았었고 조회수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10월달에 올리니까 거의 4개월 만에 올리잖아요. 당시에도 이미 4개월 후인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원달러 영상을 제가 매일 찍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항상 선행해서 미리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 와중에 작은 변동폭들이 있죠. 그때마다 공지가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글이나 주로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10월 24일에 멤버십에서 업데이트 해드린 화면인데 지금 상승 채널에서 22년 고점을 저항으로 하는 선에서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그게 일종의 저항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BC 구간 랠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그 랠리 구간에는 위험자산이 크게 랠리를 시작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전자산이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달러와 금, 미국채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채는 이미 조정을 크게 받았고 달러랑 금은 모멘텀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은 조정을 받지 않았지만 곧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 영상에서도 다 알려드렸던 내용이죠. 조정의 하단이 이런 상승 채널의 하단과 비슷할 것이다. 대략 135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떨었을 때 채널을 잠깐 이탈하는 적 있죠. 이번에도 잠깐 이탈하지 말란 법이 없겠죠. 잠깐 이탈했다고 쳐도 1330원, 50원을 중심으로 하는 밴드가 하단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조정을 받을 거냐? 저는 위험자산이 랠리가 중반 정도까지 이르러야 이 조정이 끝날 거라 생각을 해요. 아직 랠리가 시작을 안 했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려 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돌파했죠. 나스닥 100이 전고점을 돌파했죠. 비트코인도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놨죠. 이게 전고점 돌파하고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하면 개인들이 폼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BC 구간의 버블 랠리가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된 거죠. 그게 몇 달 정도 지속이 되면 크게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때쯤에 되면 위험자산의 랠리가 중반에 이르렀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프랙탈로 봤을 때 내년 3, 4월 정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내년 3, 4월 정도에서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원달러와 미국채 그리고 금이 모두 반등을 시작하는 게 내년 1분기 정도고 2분기 정도에는 경제위기 시가 10월에서 11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위험자산이 거의 랠리 후반에 가고 있잖아요. 그때쯤에는 안전자산이 반등하던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런 전고점 저항 있잖아요. 달러로 따지면 이 1400원 정도의 저항 이거를 그때 돌파할 거다. 그 다음부터는 추세적으로 상승해서 PC 마지막 상승 C까지 상승을 해서 피날레 찍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업데이트를 멤버십에서 해드렸고요. 달러 인덱스는 좀 달라요.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를 봤을 때 제가 원달러를 선호하는 이유가 저희가 한국에 살기도 하고 원화라는 게 경제위기나 경기 흐름은 사이클적으로 판단하는데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나 탄광 속 카나리아 역할을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원화나 한국 주식을 그런 지표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를 보면은 이런 금리 인하기에서의 흐름이 명확하게 보여서 원달러를 선호하는 편이고 달러 인덱스는 선진국 통화 사이에서의 달러 강세잖아요. 7개 통화 사이에서 다
선진국이라서 그런지 안전자산으로 예전에 치부됐던 엔화도 있고요. 명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 흐름이. 조금은 나타나지만 표현되는 정도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근본은 달러 인덱스긴 해요. 위험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원달러 환율이 아니고.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도 비슷한 구도에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 추세 안에서 있고요. 22년 고점에서 하락을 해서 하락 저항선이 만들어졌고, 이 하락 저항선에 현재 과거에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해서 여기에 걸쳐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떨어질지 올랐다 떨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오르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아마 미 대선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이 노란색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조정을 받을 거고, 이 조정받는 구간이 위험자산 랠리 초반 구간이죠. 그리고 초반 구간이 끝나면서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달러 인덱스도 서서히 바닥에서 반등을 하죠. 그랬다가 정말 경제 시가 임박해 갈수록 이 저항선도 돌파하고 고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는 뭐 전고점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고점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사이클에 봐서도 그랬고요. 이거는 25일 커뮤니티 글에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10월 27일 기준으로 원달러 분석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코스의 달걀 모형을 적어놨고요. 오른쪽에 원달러 환율 오늘 차트로 그려놓은 거예요.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의 달걀의 A, B, C, D, E, F를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전 사이클의 B서부터 C, D, E, F, A, B, C 이런 식으로 다 표시해놨으니까 참고해보시고요. 20년 동안 이어진 삼각수렴의 상단 저항이 이 초록색 선이고요. 하단 지지가 푸른색 선이에요. 이거를 돌파하게 된 게 22년 금리 인상 사이클 때 돌파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붉은색 상승 추세를 만들었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끝나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예요. 먼저 처음에 미국의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던 시기 22년 하반기 정도가 첫 번째 피크를 찍은 거예요. 그때 원달러는 1450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금리도 나중엔 내려갈 거다, 그런 내러티브와 여태까지 올랐던 거에 대한 건전한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일어나면서 추세적인 지지선을 만들고, 이 지지선이 채널의 하단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조정을 했다가 23년 초에는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데, 상승을 돌파하면서 저는 이제는 상승 채널대로 간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게 이 구간이에요. 조정 기간서부터 확신을 가질 때까지 분할 매수를 마쳤고 평단이 1280원이다. 1월 달에도 이렇게 영상 올려드렸고, 그러고 나서 24년 1월 달에도 영상을 올려드렸고 6월 달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지금은 10월 달이죠. 이제부터는 중복된 거 빼고 앞으로의 전망만 얘기할게요. 환율이 저는 처음에는 이 시나리오 1번으로 요번에 반등하는 게 노란색 저항에 부딪혀서 다시 내려오는데, 최근에 큰 상승 추세의 절반 이하에서 작은 채널을 만들고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이 작은 채널 하단에서 이렇게 저점을 잡고 반등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저항의 하단까지 내려올 것 같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노란색을 살짝 뚫고 올라왔어요. 살짝 올라왔다 다시 내려오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계속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까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걸 시나리오 2에다 적었어요. 만약에 기존 전망대로 1380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면 이 계기는 미국 대선이 되겠죠. 미국 대선이 끝나면 바로 부채한도 협상이 시작되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달러에 약세 내러티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시작되다가 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에는 아마 내년 3월 정도 1분기가 마칠 정도가 될 거고, 그때 부채한도 협상의 결과도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위험자산은 크게 올라서 달러의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투자, 이런 게 내러티브가 되겠죠. 상승장에서는 상승을 많이 한 다음에 안전자산은 그만큼 하락을 계속 하는 거예요. 조정을 받으면서. 그게 끝이 오는데 부채한도 협상도 마무리되고 상승도 어느 정도 중반에 이를 때다. 그래서 제가 버블 랠리의 중반 정도가 이를 때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24년 3월에서 4월 이 정도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때쯤에서 저점을 찾고 다시 반등을 시작해서 중간에 이 1450원 저항이 있었잖아요. 이 저항은 언제쯤에 부딪히냐면은 이때쯤에는 아마 위험자산이 고점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정말 끝까지 오른 시점이 이때쯤에 일어날 거다. 이게 대략 6월 이후라고 보고 있어요. 25년. 환율도 그렇고 미국채도 마찬가지죠. 금도 전고점 저항에 부딪힌다. 그리고 이 전고점 저항을 돌파하는 시기는 위험자산이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을 시기죠. 그때 안전자산, 특히 달러도 이렇게 계속 추세적인 상승 올라오고 가파르게 오르고요. 경제위기 시가 여기서는 대략 25년 10월 정도로 적어놨거든요. 이 정도 시기에는 환율도 피날레 마지막 피크를 찍는다. 미국채도 여기서 피크를 찍고
금도 일시적인 피크를 찍는 거죠. 금은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했다가 D까지 오르고요. 이런 식의 큰 시나리오가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1380원에서 돌파를 했는데 계속 상승을 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1600원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또 저항에 걸릴 건데, 그게 1450원대 요 저항 있잖아요. 전고점 저항의 하단 부분이나 최근에 만든 작은 채널 있잖아요. 점선으로 표시했거든요. 이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 저항을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대략 1400원 정도 될 거예요. 1420원 정도. 여기까지 저항을 받고 떨어지면 이때는 이 노란색을 리테스트 하거나 아니면 붉은색 이번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상승 채널 있잖아요. 상승 채널 하단을 리테스트 할 것 같은데, 그게 대략 1350원 이상이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율이 이제부터 계속 올라서 1400원 넘어까지 올랐다가 조정을 받으면 135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하단을 확인하고, 요때쯤에는 위험자산 많이 다 올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거다. 그래서 1450원은 위험자산 고점일 부근에 다시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은 조정을 받다가 하락장에 들어가지만 안전자산 달러는 계속해서 올라서 고점을 찍는다. 이 고점의 한도는 이 채널의 상단과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고점인 16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1600원 전후에서 포모에 따라서 반응을 하겠죠. 더 크게 오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아니면은 더 못 미쳐서 오를 수도 있고, 대략 1600원 정도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PC 랠리 초반에는 일시적으로 달러 약세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PC 랠리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 100과 엔비디아가 전고점 넘은 지 하루인가밖에 안 됐죠. 만약에 시작이 되면 달러도 약세일 것이다. 지금 그래서 달러가 막 오르고 금도 계속 오르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장기적인 구조를 모르시고 보면은 환율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이제부터 1400원, 1500원 바로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다. 중간에 조정 구간이 있을 것이다. 조정 구간은 BC 랠리가 한참 힘차게 시작되는 구간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죠. 제가 하고 있는 대중의 심리 분석과 프랙탈 분석은 과거의 패턴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패턴을 예측해서 투자에 응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선행적 예측과 예상을 바탕으로 금과 비트코인, 달러 모두 저점에서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금 그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를 모두 알 수 없지만 투자는 위험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베팅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산의 흐름을 어떻게 아냐, 시장만 알 수 있고 신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퀀트적인 접근으로 백지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분석을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패턴은 존재하고, 저는 마크 트웨인의 명언처럼 이런 운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약간 유행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 해외 투자자들이나 이런 걸 봐도 프랙탈을 참고로 하는 분석이 꽤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투자의 트렌드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자금 흐름이 모여서 자산의 가격에도 반영이 되는 거겠죠. 항상 최신의 투자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